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모든 사회 활동이 오랜 기간 움츠러들면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리는데요. 이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혈액 수급은 어려워지면서 결국 혈액 공급까지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오늘 사랑의 실천 헌혈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허정구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혈액원장 허정구입니다. 네, 원장님 먼저 일단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혈액원은 1974년도에 전주적십자병원 부설혈액원으로 개원됐고요. 현재 위치인 장동에는 2007년도에 신축해서 개원되었습니다. 헌혈의 집 7군데, 헌혈버스 5군데를 운영해서 도내 240개 병원에 원활한 혈액 공급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직원은 98명인데 1년간 365일 24시간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헌혈 캠페인 포스터를 봤는데요. 헌혈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이렇게 대표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이 헌혈로 코로나를 이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작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헌혈로 생명을 살리자, 극복해보자라는 취지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혈액이 어느 정도나 또 부족한 상황인 건지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19 지난해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재난 방송 이후에 또 많이 좋아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3.51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적정 보유일은 5일인데 네. 3.51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3.5일간 혈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5일분이 이제 적정 보유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 기준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혈액 수급 단계를 뭐 몇 가지 단계로 나눠두던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예, 혈액 이기 단계는 정부에서 정했는데요. 4단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5일 미만은 관심 단계고요. 3일 미만은 주의 단계, 2일 미만은 경계 단계, 1일 미만은 심각 단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혈을 할 때 사실 뭐 개인보다는 단체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보다 이 단체 건수가, 헌혈의 건수가 굉장히 급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단체 헌혈을 예정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호흡기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외부인들을 출입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단체 관계자들이 단체 헌혈 일정을 조금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단체 헌혈이 많이 조금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헌혈을 취소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또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오신 김에 이 시간 좀 답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헌혈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 또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작년 초에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발생했을 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도 감염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헌혈 현장이나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헌혈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 걱정 안 하시고 헌혈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주의할 점들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뭐 유행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헌혈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국내에서 코로나 유행 지역이 초창기에는 대구에서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는 이제 출입을 제한을 했었는데 네. 헌혈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갔다 오신 경우에 한해서는 1개월을 유예 기간을 둬서 해외 방문 경력이 있으면 1개월 동안은 헌혈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헌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 또는 뭐 확진됐다 이런 통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보건소에서 코로나 감염을 받으셨다면 바로 저희 대한적십자사 CRM센터 1600의 3705 번호나 방문하셨던 헌혈의 집 또는 혈액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자가격리자 혹은 뭐 확진자의 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확진 환자를 일단은 확진될 때까지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요. 확진됐을 경우에는 바로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좀 더 나쁜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확진 환자의 혈액이 이미 수혈이 됐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행해질까요? 네, 확진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수혈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혈액원은 질병관리본부에 통보를 하게 되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호흡기맥의 감염병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아리송했던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오늘 원장님이 또 대답을 해주셔서 또 잘 풀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원장님 헌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은 헌혈의 이제 진정한 의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헌혈은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바칠 헌자, 피혈자에서 헌혈을 바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는 사실 혈액 성분 중에 한 가지 성분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혈액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는 고귀한 생명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학기술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했지만은 혈액을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물질도 없기 때문에 네. 혈액이 필요한 수혈자들 입장에서는 오직 헌혈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당연히 몸속에 있는 그런 게 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디선가든 혈액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거기서 계시다 보면 안타까운 사정들, 사연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가끔 병원에서 혈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방송에서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혈액원에 연락을 하시면 또 혈액원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그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는 보니까 농업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절기, 이제 농번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수술을 미뤘던 이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추위가 있고 또 학교가 좀 방학입니다. 그래서 헌혈자가 줄어들어서 병원에서는 혈액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동절기의 가장 계절적 요인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도 좀 헌혈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헌혈을 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걸까요? 예, 저희가 전주 시내에는 5군데, 네. 군산, 익산에서 총 7개 헌혈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헌혈버스를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반 단체에서 헌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적십자 혈액원 개발팀으로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헌혈을 하러 갈 때 뭐 어떤 주의 상황이라든지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건강하시면 헌혈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만 16세부터 70세까지 헌혈이 가능하시고요. 헌혈의 집이나 헌혈버스를 방문하실 때는 꼭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혹시나 발열이나 기침이나 인후통이 있으실 경우에는 헌혈의 집이나 헌혈버스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신분증, 헌혈을 하러 갈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갔다가 신분증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분증이 꼭 필요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헌혈에 있어서 신분 확인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헌혈자는 헌혈 기록하고 검사 결과의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고요.
수혈자 입장에서는 대리 헌혈이라든지 검사 목적의 헌혈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한 혈액을 수혈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혈하실 때는 꼭 그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시고 헌혈의 집이나 헌혈버스를 방문하시면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헌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분증 챙겨서 또 전라북도에 있는 7개소에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헌혈 버스가 꼭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버스가 돌면서 관공서나 기업이나 또 대학들 이런 곳을 현장에 직접 찾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신청을 직접 받는 건가요? 네, 그 일반 단체 관계자님들이 이제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혈액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서 헌혈 버스를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헌혈 버스, 또 헌혈의 집을 방문하실 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아직 유행하고 있으니까 마스크나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헌혈의 대부분이 이제 10대, 20대의 헌혈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혈된 혈액 전체량 중에 30대 이상에게 95%가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정작 30대 헌혈자는 또 굉장히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0대, 20대가 전체 헌혈자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혈액 사용은 3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가 한층 심화됨에 따라서 30대 이상의 중장년층 헌혈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장년층 헌혈 참여를 위해서 정부하고 적십자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에서는 헌혈 공과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헌혈을 참여하시면 헌혈로 하루 휴가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혈액원에서는 또한 그 30대 이상의 헌혈자들이 좋아하시는 외식 상품권이라든지 기념품을 드리고 있고요. 각종 문화 이벤트를 좀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직원들하고 함께 헌혈 캠페인을 나가보면 헌혈하면 뭐가 좋나요? 왜 헌혈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헌혈은 나와 내 가족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훗날 나와 내 가족이 수혈이 필요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젊었을 때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헌혈도 또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전혈, 혈장 헌혈 이렇게 나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헌혈 종류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전혈 헌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헌혈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분 헌혈은 혈액 성분 중에 혈장이라든지 혈소판이라든지 아니면 혈소판을 같이 하는 다종 헌혈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혈 헌혈은 2달에 한 번 가능하시고요. 성분 헌혈은 2주에 한 번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혈 헌혈, 성분 헌혈 이게 헌혈하는 방법이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혈 헌혈은 이제 혈액의 성분 중에 혈액의 모든 성분을 한꺼번에 뺐기 때문에 시간은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현장에서 한 15분 정도 또 휴식을 취하니까 한 25분 정도, 30분 내로 끝나지만 성분 헌혈은 혈액 성분 중에 일부분만 체열을 하고 나머지 성분은 다시 되돌려주기 때문에 체열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리고 휴식까지 하면 1시간 정도 내에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또 헌혈을 가장 많이 한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 혈액원에 그 헌혈을 홍보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송태규 작가님이십니다. 원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요. 사실 현재는 시인이자 수필 작가로 또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지난해에는 또 수필집을 하나 내셨는데 수필집 내용에 헌혈 관련한 내용을 많이 담으셔가지고 헌혈 홍보도 해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본인이 2001년부터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데 300회가 넘게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300회요? 네네. 네. 그리고 아드님과 따님이 계신데 두 분 다 또 100회 넘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00회 정도 대단한 헌혈 가족이십니다. 네. 네, 이렇게 뭐 300회가 넘는 헌혈을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 또 나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헌혈을 통한 나눔에도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네네. 원장님은 혹시 헌혈을 자주 하시나요? 저도 여기 7월 1일자로 혈액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네. 와가지고 전혈을 해서 2번 했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예전에 남북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북한 지역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어서 그때는 한 1년 정도 헌혈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40회 정도 헌혈을 참여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은퇴까지는 저도 헌혈 유공 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헌혈을 하게 되면은 뭔가 내 건강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죠? 아무래도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헌혈을 참여할 수 있고 또 건강한 혈액만이 또 병원에서 이급한 환자한테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혈을 할 때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뭔가 몸무게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몸무게나 이런 것에 기준이 있을까요? 네, 헌혈 연령은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만 16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몸무게가 여성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긴 한데 네. 사실 몸무게도 있습니다. 45kg 이상이 되시면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체중보다는 아무래도 혈액 비중 문제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성인분들 중에서도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 되는 헌혈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헌혈을 못 하시는 경우는 복용하시고 있는 약 때문에 헌혈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요. 네. 되게 10대, 20대들은 거의 약 복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아무래도 헌혈자가 많은 이유는 10대, 20대들은 그만큼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30대 이상은 아무래도 뭐 요즘은 이제 혈압약을 먹어서 정상 혈압이 되면 헌혈을 참여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혈압약을 먹어도 헌혈이 불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먹다 보면 드시는 약들이 많아서 헌혈 문진 과정에서 헌혈이 배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헌혈을 하기 전에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본인의 상태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헌혈을 하고 나면요, 또 헌혈 증서를 줍니다. 이 헌혈 증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헌혈 증서는 타인한테 양도도 할 수 있고요. 병원에서 이제 수혈을 받고 계산을 하실 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혈액을 받은 본인 부담금, 헌혈 증서를 내주시면 본인 부담금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뭐 주변 친구들이 헌혈을 하는 이유가 어떤 뭐 상품권을 받는다든지 또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사실 혈액 수급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런 이벤트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헌혈을 참여하시면 영화관이라든지 문화상품권 아니면 또 일반 기념품 2개를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이런 곳들에서 또 헌혈 버스가 가서 헌혈을 하는 그런 대학생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작년이었나 예전에 비해서 올해가 뭐 5배 이상의 학생들이 헌혈에 참여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대학생들이 거의 비대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전주시에서 저희 적십자 혈액원하고 6개 대학하고 해서 별도의 행사를 기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많은 대학 학생들이 헌혈을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헌혈이 사랑이다 이런 말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헌혈의 중요성, 또 헌혈 동참 홍보 이런 것들 앞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당부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움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또 위급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혈액이 부족해서 수술 일정을 미루는 환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도민 여러분들의 헌혈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까운 헌혈의 집이라든지 헌혈버스에 방문하셔서 생명나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요. 현재까지 이 사람의 혈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헌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연말 연시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이 헌혈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전북도의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